자, 여야 사당이 선거제 개혁안의 초안을 마련했지만 넘어야 할 산이 더 많습니다. 합의한 당들도 이견이 상당히 많고 자유한국당 반발도 거세서 최종 통과가 될지는 미지수입니다. 네, 이런 가운데 선거제 개편이 보수 정계 개편을 가속화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는데요. 자유한국당 김태흠 의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요즘 많이 바쁘실 텐데 이렇게 또 먼 곳 와주셔서. 불러줘서 감사합니다. 이 문재인 정권 들어오고 난 다음에 2년 동안 예. 이 방송사에서 한 번도 안 불러줬는데 오늘 연합TV에서 이렇게 불러줘서 앞으로 자주 나오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자, 선거제 개혁과 관련한 이야기부터 좀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여야 사당에서는 어쨌든 잠정적으로 큰 틀에서 합의를 했습니다. 네. 자유한국당은 아예 이건 안 된다. 네. 근본적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주시죠. 지금 이 언론에서 이 문제를 다루고 접근하는데 저는 좀 아쉬움이 있는데 이 선거제 이 부분은 예. 우리나라에 적합한 제도냐 아니냐 하는 그리고 합리성이 있느냐 하는 예. 이 부분을 뭔가 좀 보면서 이 어떤 국민들께 이 기사를 전달해 줘야 되는데 지금은 이 당리당략으로 싸우는 모습으로만 비춰지니까 이 제도의 옳고 그름 이 부분이 제대로 국민들께 전달이 안 되는 부분이 좀 아쉽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 제도는 우리 당의 그런 당리당략적이나 아니면은 유불리적인 그런 측면에서가 아니라 우리나라에 적합한 제도가 아니다. 예. 쉽게 얘기해서 이 제도는 지금 독일하고 뉴질랜드 한 두 나라 정도가 지금 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을 해서 예. 시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러니까 내각제 하에서의 가능한 제도고 우리나라 대통령제 하에서는 가능하지 않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내각제를 하는 나라들 중에서도 왜 독일만 하느냐. 예. 그 독일 같은 경우는 옛날 나치 정권 때에 예. 그런 일당 독재에 대한 그런 거부감이 거부감 이 부분 때문에 지금 연동형 비례대표를 도입해서 지금 운영을 하는데 예. 여기도 지금 문제점이 많이 있어서 이걸 좀 개선을 지금 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인데 왜 우리가 내각제도 아니고 대통령제 하에서 이렇게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을 하느냐 하는 측면에서 저희는 반대를 하는 겁니다. 지금 말씀하신 두 나라가 100%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시행하는 나라고요. 네. 부분적으로는 비례대표제도가 많이 활용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그게 비례대표제는 활용을 하는데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활용하는 데가 없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정의당이나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추진하는 그런 정당에서는 사표를 방지하고 오히려 민의를 더 대변한다는데 그건 진짜 허무맹랑한 얘기예요. 왜 그러냐.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하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저희 자유한국당이 30%를 이 정당 득표를 했어요. 30%를 했으면은 지역구에서 30%면 우리나라에 지금 현행 300석 아니에요. 300석이면 30%면 90석이잖아요. 90석을 지역구에서 얻으면은 우리는 비례대표제를 하나도 못 갖는 거예요. 예? 그렇게 되면은 우리 정당을 찍은 표는 다 사표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한 예를 들어서 또 서로 간에 또 야합이 이루어질 수 있어요. 쉽게 얘기해서 민주당 같은 경우는 이제 지역구에서 의석을 다 얻게 되면은 비례대표가 안 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고 하니까 예를 들어 호남 같은 경우에서 오히려 위성 정당에 정당표는 찍어라라는 그런 야합이 이루어질 수 있어요. 그런 예가 있는 나라가 있어요. 뭐냐면은 유럽에 이제 알바니아 있지 않습니까? 알바니아가 소련에서 이제 독립을 해서 민주국가가 된 게 1990년대 초거든요. 그런데 거기도 옛날 공산당 일당 독재 시절의 그런 아픔들과 그 시련이 있기 때문에 독일에 그런 연동비례대표제를 도입을 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어떻게 이루어졌냐? A라는 정당이 지역구에서 자기들이 30% 얻었으면은 저 지역구에 다 얻었으면은 얻게 되는 그런 상황이면은 또
그러면은 정당 투표를 비정당한테 주라고 그러고요. 예. 비정당은 지역구에 지역구는 A에게 몰아주고 A에게 몰아주고 이런 우리는 상황이 비례대표만 챙기면 된다. 예, 챙기고 이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거기도 포기를 했어요, 이 제도를. 예. 지금 그렇기 자유한국당 때문에. 안을 보면 270석 이걸 다 지역구로 가야 되고 비례대표는 폐지해야 된다. 지역구를 늘리다 보면 당연히 사실 소수 이 거대 정당에게 유리할 수 있는 건 사실이고 비례대표를 줄이다 보면 지금 비례대표 의원 출신 분들 좋으신 분들 많잖아요. 그분들에 대해서도 반발이 좀 있을 수 있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은 저희는 현행 제도를 조금 개선하는 그런 선에서의 네. 그런 선거법 개정을 원했는데 예. 그쪽에서 연동제 비례대표제를 하니까 그보다는 오히려 의석수를 줄이고 그렇게 비례대표제를 없애는 게 오히려 연동제 가는 것보다는 낫다 하는 그런 측면에서 주장을 했는데요. 지금 이제 비례대표제로 정치에 입문하고 또 거기에서 또 훌륭한 정치인들이 나오고 예. 그런 부분들을 막는다고 그랬는데 아니 지역구에 신인들을 많이 발굴해서 지역구에 내놓으면 되는 거고요. 그런 문제는. 네. 알겠습니다. 지금 바른미래당에서는 어쨌든 내부 분위기가 좀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은데요. 혹시라도 바른미래당에서 패스트트랙으로 가자 이걸 당론으로 정해놓고 이대로 그냥 패스트트랙 올라가면 자유한국당은 나경원 원내대표 말처럼 의원직 총삭퇴까지 갈 수 있는 겁니까? 지금 이제 여러 가지 바른미래당도 그렇고 또 평화당도 그렇고 당 내부에서 이견들이 지금 나오지 많죠, 않습니까? 예. 그 이유는 이 패스트트랙의 대상의 이 법안이 아니에요. 이 패스트트랙의 국회 선진화법의 패스트트랙은 민생 법안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시급한 현안에 대해서. 시급한 현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발목이 잡혀 있을 때 이 패스트트랙을 쓰자라는 그런 측면에서 한 거거든요. 예. 왜 대상이 아니냐면은 이 선거법 문제는 헌법 가치와 준하는 그런 법안이에요. 그건 뭐냐면은 이 선거법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국회 권력 구조가 바뀐단 말이에요. 국회 권력 구조가 바뀐다라는 것은 국정 운영에 그런 의사결정을 하는 이런 부분들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건 또 하나 룰을 정하는 거 아니에요. 네. 룰을 정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참여한 사람들이 함께 논의해서 룰을 정해야 되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패스트트랙으로 올라간다고 한다면 네. 의원직 총삭퇴라는 그 카드를 저희는, 현실화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예, 저희는 의원 총삭퇴뿐만이 아니라 예. 이것은 만약에 패스트트랙으로 간다고 하면은 예. 이것은 입법 쿠데타다. 저희는 입법 쿠데타다. 입법 쿠데타. 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국민과 함께 싸우겠다. 수단과 방법을 안 갖고 싸우겠다. 알겠습니다. 네, 어쨌든 이 패스트트랙의 키를 쥐고 있는 게 지금 바른미래당인데 네. 만약에 올라가면은 탈당도 불사하겠다는 의원들이 있습니다. 네. 만약에 정말 탈당을 해서 한국당 입당을 추진하면 받아줘야 된다고 보십니까? 저는요 이 부분을 어떻게 보면은 보수 통합이니 아니면은 그런 보수 개편이니 이렇게 언론들이 보던데 예. 그건 어떻게 보면은 정치 공학적이나 아니면 정략적으로 이 부분을 판단하고 예. 또 분석하는 거고요. 지금 바른미래당이나 아니면 평화민주당이나 심지어 민주당 내에서도 이 패스트트랙으로 선거법을 태우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예. 한 예를 들어서 이 부분은 선거법 개정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헌법적인 그런 가치가 있는데 패스트트랙으로 가는 부분의 문제점. 그다음에 또 하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이 부분에 대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에 맞지 않는다 생각하는 분들. 또 하나는 지금 안 나온 거 보면은 이런 형태로 간다 그러면은 지역구가 28석이나 줄게 돼 있어요. 28석 주는데 이해 당사자들. 그래서 그 안에는 좀 다양한 생각을 갖고 또 다양한 입장에서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다. 알겠습니다. 네, 그렇게 보는 거죠. 나경원 원내대표가 내일이면 취임 100일이거든요. 네. 요즘 여의도에서는 나경원 원내대표가 달라졌어요. 라는 얘기가 많습니다. 총평 한번 간단하게 해주시죠. 나경원 원내대표가 되기 전에는 저희 당이 보이지 않는 과거의 그런 개파의 그런 잔재 속에서의 좀 어려움이 좀 있었거든요. 잔재 좀 남아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의원들이 하나로 통합되는데 좀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로 이제 통합되는
뭔가 이 계기가 됐다. 잔재를 좀 말끔히 털어냈다라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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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지금 하루가 멀다 하고 지금 많은 지금 현 정부에서 문제점들이 예. 지금 발생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다른데 뭐 신경 쓸 겨를 없이 그 문제에 투쟁해야 대해서 싸우다 보니까 예. 이제 하나가 되는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 속에서 나름대로 리더십을 잘 발휘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외부에서는 뭐 전당대회 즈음부터 해서 나경원 원내대표의 최근 발언까지 한국당이 좀 우클릭, 우경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동의하십니까? 저는 동의를 않습니다. 예. 왜냐하면은 지금 야당의 그런 입장에서는 국정을 키를 잡은 그런 여당이나 아니면은 정부가 잘못 갈 때 이런 부분들을 바로 잡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저는 이 보수 우파의 전체적인 정치권뿐만 아니라 진영이 스펙트럼이 넓어진 건 맞아요. 스펙트럼이 넓어진 것은 두 가지적인 측면이 있는 것 같은데요. 하나는 그 탄핵 이후에 그 소위 테이크 부대라든가 네. 이런 부분들이 발생이 된 거고, 또 하나는 현 정권이 들어서 적폐청산이라는 그런 국정과제 제1호로 삼으면서 예. 그 이 정치 보복화하는 이런 부분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일부는 우경화적인 부분이 있다, 아니면 스펙트럼이 넓어졌다 예. 얘기를 하는 부분은 그 원인은 현 정부한테도 크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좌파 독재 저지 특별위원회 지금 위원장 맡고 계십니다. 네. 이름만 봐도 어떤 활동할지는 느낌이 확 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활동 하시는지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이 여권에서는 좌파 독재라고 하는 얘기를 좀 싫어하더라고요. 그런데 과거에 그렇겠죠. 이 군사 정권 때도 예. 자기들이 독재를 않는다고 그러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근데 저희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 좀 정책적인 그런 측면이나 의사 결정이 뭔가 문제가 있으면은 그건 민주적인 절차가 아니고 독재다 이렇게 평가를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사실은 탈원전 문제라든가 또 4대강 또 보호 해체 문제라든가 예. 이런 부분들이 자기네 나름대로는 의사결정을 한다는데 그 의사결정은 저희들이 봤을 때 홍위병들을 모아다가 그 이 절차를 밟는 경우라든가 이런 부분들이지 이것은 올바른 민주적인 절차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책적인 측면도 그렇고 또 하나는 그분들은 뭡니까 그때는 옳았고 뭐 지금은 뭐 그때는 맞고 지금은 그때는 틀리다. 맞고 지금은 틀리다. 홍상수 감독 홍상수 감독 예. 영화하고 똑같듯이 너무너무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은 불륜이다 하는 이러한 그분들이 적폐라고 일컬어지고 또 적폐 청산을 해야 된다고 했던 그러한 부분들이 더 크게 더 적나라하게 많이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바로잡겠다. 우리 당이 저지하고 바로잡겠다. 그런 취지에서 특위를 구성하고 또 특위 구성위원장을 제가 맡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아쉽지만 여기까지 의원님 이야기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자유한국당 김태형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